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할 소리꾼 정주희입니다. 네, 저는 소리꾼 전진강입니다. 우리 소리를 좀 더 쉽고 즐겁게 배워보려면 아무래도 판소리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네, 요즘에는 국악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고 가깝게는 판소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판소리 하면 어려운 우리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국악을 전공하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긴가민가했던 판소리 관련 지식들을 제대로 알고 간다면 꼭 부르지 않아도 감상만 하시더라도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리 배워보세의 첫 번째 영상에서는 판소리가 무엇인지, 판소리와 관련된 용어나 지식들을 좀 더 쉽게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사실 글씨가 가득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알기 쉽게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기억하기도 쉽고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주희쌤은 판소리를 뭐라고 설명하고 싶나요? 판소리. 판소리는 판과 소리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꾸로 소리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판하면 어떤 개념으로 알고 계세요? 저는 뭐 장기판, 네. 오목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두실 줄 아신가요? 예, 네. 네. 아, 잘 어울려요. 네. 이렇게 판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대중들과 호흡하는 노는 판, 문화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뭐 소리판과 비슷한 개념의 뭐 씨름판도 있겠고요. 아, 네. 춤판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바둑판도 있죠. 네, 네. 이게 함께 소리하고 노는 공간을 소리판, 거꾸로 판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TV, 드라마,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 역할 따로 있고 여자 주인공 역할 따로 또 보조 출연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하지만 판소리에서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소리꾼이 1인 다역을 해가면서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네. 아이도 됐다가 노인도 됐다가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역할을 하죠. 네. 오로지 이 북이라는 악기 하나에 맞춰서 혼자서 노래를 부릅니다. 소리꾼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며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고 길고 긴 이야기를 보다 더 생동감 있게 또 흥미진진하게 들려주는 전통 공연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바로 소리꾼이죠. 네. 우리 조상들의 예술적 표현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판소리는 1964년에 한국의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네. 2003년에는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세계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판소리 하면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실까요? 일단 바닥에는 돗자리가 쫙 깔려 있고요. 네. 그 뒤에는 병풍이 쫙 깔려 있고 부채를 든 소리꾼이 가운데 서 있고요. 그 옆에는 고수가 북을 잡고 있겠죠. 네. 그 주위를 삥 둘러서 청중들이 얼씨구 좋다 흥을 돋구면서 노는 판이 그려집니다. 네, 진강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신윤복이나 김홍도님의 이 민속화, 이 그림, 옛날 그림이 생각이 나요. 네네. 여러분이 생각한 그 그림 안에 판소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노래하는 소리꾼, 북 장단을 연주하는 고수, 그리고 소리를 듣고 극 중간마다 얼씨구 잘한다, 좋다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청중. 소리꾼과 고수와 청중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그야말로 신명나는 판소리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갈까요? 네. 판소리는 음악적인 요소로 좀 더 들여다보면 소리, 안일이, 발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용어가 어려워지죠? 가사를 보면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함께 할 소리가 판소리 오바탕 중에 춘향가 가운데 갈까보다라는 대목인데요. 네. 이 갈까보다 대목은 이 새 사또가 부임을 해서 춘향이를 데리고 오라고 굴로 사령을 보낸 다음에 나오는 소리예요. 네네. 그 앞에 안일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또 분을 내요. 오호 그런 요망한 년이 있더란 말이냐. 그년을 장장 잡아오너라. 이제는 사령이 나가는디 하면서 소리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이 이야기의 내용을 말로 전달을 하는 게 안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소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선율이 있는 노래. 그것은 제가 또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중무리 장단에 맞춰서 하는데요. 갈까부당
갈까 부다 이인 따라서 갈까 부다. 네, 이렇게 말로 상황을 설명하는 안일이와 다르게 이 부분은 선율이 있는 가락으로 소리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소리는 그냥 선율이 있는 노래입니다. 안일이는 장단을 맞추지 않고 반주 없이 중간중간 이야기의 진행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 부분을 안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소리꾼이 오랜 시간 노래를 부르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 판소리가 짧게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또 길게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부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장시간 노래를 부르면 소리꾼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락이 없이 중간중간 이야기의 진행 상황을 안일이로 설명하는 게 네.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관객도 어려움 없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발림을 알아볼까요? 네. 발림은 쉽게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노래하는 소리꾼이 그 상황에 어울리는 동작을 하거나 어떤 곳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주인공의 행동이나 자세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이런 연극적인 동작을 너름새 또는 발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리꾼 손에는 부채를 두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자, 와. 단지 네.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소리꾼의 제2의 손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부채를 쳤다, 접었다 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죠.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심청가에서는 신봉사의 지팡이도 됐다가 아이고 청아, 아이고 청아, 예, 이렇게 했다가 판소리 흥보가에서는 흥분의 박을 타잖아요. 시리리리리리롱 시곤 시리롱 씩싹 시리롱 씩싹 하면서 폼이 됐다가 어떤 때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편지가 되기도 하고요. 춘향전에서는 그네 타는 이런 장면들을 모습을 흉내를 냅니다. 그네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부채를 통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네, 판소리를 이해하는데 소리꾼이나 청중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고수의 역할인데요. 고수는 쉽게 말해 반주자죠. 보통 북을 앞에 놓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소리꾼이 소리를 할 때 북으로 장단을 맞춥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모두 활용해서 장단을 하는데요. 왼손으로는 장단을 맞추고 오른손으로는 북채를 들고 가락을 넣습니다. 소리꾼이 소리를 할 때는 얼씨구 잘한다 좋다 이렇게 감탄 쌓인 추임새도 넣어주고요. 네, 소리의 분위기에 맞게 기쁠 때는 힘차고 흥겹게, 슬플 때는 더 슬프게, 고수가 같은 장단이라도 소리의 의미와 분위기에 따라 북을 세게 또는 약하게, 때로는 북을 치지 않거나 장가락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청중이 볼 때는 가만히 앉아서 북만 치니까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소리꾼의 상태를 잘 살펴서 조금 힘들어하면 장단을 조금 빠르게 쳐준다거나 적절한 추임새로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춘향가 같은 경우는 완창 시간이 8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긴 이야기를 이어가는 만큼 고수가 소리꾼의 상태도 확인해야 되고 청중의 호응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리판을 이끌어가는 센스가 필요하죠. 아, 네. 그래서 일고수 이명창, 첫째가 고수요, 둘째가 명창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고수는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북치는 실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판소리와 또 소리꾼들을 접해서 그 창법과 의미를 알아야 훌륭한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내는 법을 좀 알아볼까요? 네. 판소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발성은 복식호흡을 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 밀어올리는 통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통성과 반대로는 목을 가늘게 뽑아 올리면서 소리를 내는 시성이 있습니다. 네. 시성은 희성이나 송목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판소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통성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진강쌤의 소리로 알아볼까요? 네. 굴로 사령이 나간다. 사령굴로가 나간다. 와. 네. 이처럼 뱃속에서 바로 위로 뽑아 올리는 호방의 소리를 내는 걸 통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희쌤이 희성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판소리 중에서도 춘향가,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랑가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들려드리는 소리에 희성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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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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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아. 시고. 어딘지 아시겠어요? 눈치 있는 분들은 벌써 캐치를 하셨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희성은 통성으로 이루어진 판소리 중간중간 적절히 꾸밈음으로 사용되거나 아주 높은 음역을 소리낼 때 또는 가곡성 우조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소리 배워보세 제1편 판소리 이해하기 어떠셨나요? 판소리와 가까워지는데 좀 더 필요한 이론들로 함께 했습니다. 분명 우리 소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이론만 배우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네. 직접 불러보고 익혀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고 나면 흥겹고 재미있는 우리 판소리. 우리가 먼저 즐기면 바로 그것이 돌고 돌아 우리 전통이 되는 것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소리 한 대목씩 배워보면서 소리내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가 쉬워지는 그날까지 알차게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배워보세. 지금까지 저는 소리꾼 정주희. 저는 전진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감사합니다.